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A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하고, 또 SK하이닉스가 9%도 올라가고, 반도체 주식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루입니다. 저 또한 반도체 주식을 1년 전부터 매집을 해서, 최근 들어서 좋은 상승률을 보여줘서 계좌의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 달 들어서 약 한 1,900만원 정도, 이 계좌에서 1,90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 다음 가지고 있는 키움증권 계좌에서 약 한 300, 200에서 300 정도 수익이 나서 2,300, 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약간 한 7만 전자? 요즘 재밌게 말을 많이 만들어서 붙이는데 7만 원을 간다고 해도 7만 전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8만 전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최근 들어서 YMTC의 부실채권 문제, 그리고 환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 강세로 인해서 외부인 유입될 가능성도 높고, 또 중국의 화웨이에서 휴대폰, 중저가 휴대폰은 포기하겠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떤 단기 모멘텀, 즉 1, 2년 동안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 같은 개인 투자들은 뭘 하냐? 저 같은 개인 투자들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수혜를 받는 후발주 혹은 중소형주를 찾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약간 50% 올라갈 때 후발주들은 100%, 200%, 많게는 500%, 1000%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매집한 이런 주식들을 보면은 삼성증권이 조금 불편하죠. 요게 다 내려야 뭔가 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매집한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샀어요. 좋은 친구들은 대부분 샀고, TSE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네요. 약 한 5배 정도, 530% 정도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 FST, 펠리클 관련주죠. EUV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다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솔직한 말로는 개발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개발한다고 해서도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FST. 그리고 YIK, 소켓 업체죠. YIK, 뉴파워 플라즈마, ENF 테크놀로지, 사이맥스, 유니테스트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태양광 관련 페로브스카이트 이슈도 붙고 있고요. 굉장히 셉니다. 유니테스트 또한 이렇게 앞으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JT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약간 박용선 장관님 테마주라고 해요. 이게 박용선님 테마가 껴서 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미래 실적이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 실적 때문에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정치 테마주로 올라오는 건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약 한 75% 정도 수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테스나, 테스트 업체죠. 비메모리 테스트, 테크윙, 한미반도체, 성우테크론, 하나머트리얼즈, PSK, 메커스, 테스, 대덕전자, 원익머트리얼즈, 원익QNC, 하나마이크론, 유니셈, EST, 에이펙트, 네페스, OSAT 대장주죠. 지니틱스, FNS 테크는 디스플레이 관련주고, 원익홀딩스, STI, 코세스, PSK 홀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DI, 이 정도 있네요. 덕산 하이메탈. 네,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고, 점점 앞으로 내년도 들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따라서 그것의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확연히 나뉘어서 더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개인 투자들은 삼성전자가 왜 올라왔는지 알아야겠죠. 삼성전자가 왜 올라왔는지 알아야 그 다음 후발주를 찾을 수 있고 앞으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라온 게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메모리 업황이 바닥을 쳤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저희 같은 개인 투자들이 뭐 메모리 업황의 정확한 바닥을 짚어낼 수는 없지만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대충이라도 유추할 수 있는데, 뭐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이 바닥이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때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슈퍼사이클, 이때는 비메모리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둘 다 이제 좋을 거라고, 내년도에 좋을 거라고 예상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알아야겠죠. 사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려졌습니다. 2016년도, 2014년도부터 2017년도에 걸쳐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일 때 대부분의 수혜주들이 다 갈려있죠. 뭐 대표적으로 원익 IPS 굉장히 무겁고 또 무겁고 느린 주식이죠. 정말 좋긴 정말 좋지만, 원익 IPS, 테스 또한 직전 고점을 뚫어버렸네요. 테스, 뭐 유니테스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PSK PR 스트립 업체죠. 요런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메모리의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고, 이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점점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요런 의미는 업사이드는 다 정해져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는데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은 약 한 2배 정도, 앞으로 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평균적으로. 물론 그 이상 버블이 끼게 되면 그 이상 가겠지만, 혹은 또 업체에 따라서, 그 종목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업체들을 찾는 게 제 투자 이론이고 제 투자 목표입니다. 저도 물론 이런 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죠. 아까 보셨듯이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런 업체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크기 때문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PSK도 여기서 뭐 6만원 간다 이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비싸다라고 느낄 거고, 그때부터는 지금도 변동성이 크지만 그때부터는 점점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거예요. 아무리 호재가 있더라도. 그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런 비메모리, 삼성전자가 새롭게 투자하는 파운드리 관련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업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패키징 업체들, 패키지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업체들, 패키지를 조립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최근 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업체들도 당연히 많이 올라있죠. 제일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이런 네페스, SFP 반도체 등이 있는데, OSAT 업체죠. 조립 외주, 가공, 아웃소싱, OSAT, 샘마이컨덕터 테스트 이런 업체인데, 어셈블리, 테스트 이런 업체인데 이미 좋은 주식들은 시장에 알려져 있고 많이 올라와 있죠. 어쨌든 가지고 있지만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이런 주식들은 알려져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제일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친구들한테 납품하는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삼성전자라면은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아까 보셨던 PSK와
뭐 테스, 뭐 유진테크, 원익 IPS처럼 이 친구들을 납품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납품하는 친구들이 이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전공정에 집중되어 있다 보이고 메모리에도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후공정 업체 이런 밸류체인들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TSMC를 넘으려면 꼭 형성해야 되는 것 중 하나죠. 이런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패밀리스 업체는 아니고 핸들러, 이런 테스트 혹은 어셈블리 장비들을 제조하는 이런 회사들을 잘 키워서 TSMC에 잘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TSMC 같은 경우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 이런 밸류 체인들이 쭉 있는데 디자인 하우스 관련 제일 큰 친구만 해도 시총이 1조가 넘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D 테크놀로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1차 벤더죠. AD 테크놀로지가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최근 들어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시총이 3,300억 정도 돼요. 3,300억이면은 대만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대만의 이런 디자인 하우스 업체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점점 조정도 있고 올라가기도 하면서 점점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겁지만 천천히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코아시아라는 디자인 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수혜를 받는 업체들을 조금 가려내야겠죠. 아까 봤었던 유진테크와 같은 친구들은 무겁고 이미 사람들의 관심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변동성도 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느 순간 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폭이 정말 클 거예요.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후발주를 찾아다니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변동폭도 적고 또 리스크가 적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막상 받았을 때 이런 앞에 다른 그런 유진테크 같은 주식보다 2배, 3배,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첫 번째로 코세스라는 업체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이 업체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볼 어태치 장비, 솔더볼 어태치 장비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삼성과 하이닉스의 솔더볼 어태치 장비는 전부 다 코세스가 납품합니다. 이런 볼 솔더볼 어태치 장비가 약 한 30% 정도, 매출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레이저를 통한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으로 약 한 30%, 그리고 컨버전 키트라고 이런 부속품이겠죠. 장비에 들어가는 부속품으로 약 한 3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가 주목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 전기한테서 이관을 했죠. 패널 레벨 패키징에 아직 패널 레벨 패키징은 아직 모식도조차 잘 나오지 않았어요.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예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려진 정보를 유추해보고 기사 나온 걸로 보면은 이렇게 TSMC의 패널 웨이퍼 레벨 패키징보다 좀 더 크고 대면적의 패널이니까 패널 레벨로 조금 더 크게 더 빠르게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기사로 나온 거 보면은 그쪽에 대한 문제점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일단 패널 레벨로 해야 되니까, 패널 레벨로 조립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크죠. 네, 큰데 패널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균일하게 열 처리해 주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런 열 처리 문제 하나랑 또 이런 패널 레벨로 이렇게 균일하게 잘 잘라야겠죠. 근데 다이싱서 이런 걸로 자르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레이저를 통한 이런 절단 쪽에 조금 이슈가 있는 걸로 아는데, 코세스는 그 2가지의 코세스는 솔더볼 납품 업체, 솔더볼 어태치 장비도 납품하고 있지만 이런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이런 모듈 커팅 장비도 제작하고 있어서 충분히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선 다이본더라고 솔더볼 어태치 장비의 한 약 5배 정도 되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일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이본더 장비를 개발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해요. 실제 필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받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런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미니 LED 요즘 핫하죠. 호세스가 참 호재가 많은 업체예요. 미니 LED 리페어 장비. 또 저기 중국 업체 한 180억인가요? 뭐 초도 분량 납품했다고 기사가 났고, 앞으로 성공한다면 조금 더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코세스가 있고, 두 번째로 PSK 홀딩스. 그 전에 한미반도체가 있겠네요. 한미반도체는 사실 이미 많이 올라와서 추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업체인데, 한미반도체도 물론 전고점을 뚫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전고점 끝까지 올라오지 못했는데, 뚫으면은 그때 다시 설명을 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 또 PSK 홀딩스. 지금 PSK 홀딩스 지금 매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안전하게 매집할 수 있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PSK 자회사죠. 모회사죠. PSK 모회사고, 또 이 PSK 홀딩스 자체가 이제 반도체 수공정, 뭐 플라즈마를 이용한 뭐 세정 장비, 뭐 패키징 세정 장비 쪽으로 이제 매출이 살짝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장비를 납품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게 홀딩스라고 모회사라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홀대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시장이 점점 바뀌고 있죠. 뭐 유비코스와 유비콜스 홀딩스, 심텍과 심텍 홀딩스, 뭐 PSK와 PSK 홀딩스, 뭐 원익 IPS와 원익 홀딩스. 그 모회사가 점점 자회사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모회사의 가치도 점점 인정을 받게 됐고, 모회사 또한 충분히 안전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커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PSK 홀딩스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체입니다. 세 번째로 JT가 있는데, JT는 조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비메모리 관련해서 버닌 소터와 또 핸들러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비메모리 다 하니까요. 최근 들어서 박영선 장관님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정말 테마인지는 조금 알기가 어려워요. 좀 다른 박영선 장관님 테마주랑 디커플링 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업체고요. 저 또한 물론 가지고 있고 수익률이 약 70% 정도 되죠. 또 EST가 있어요. EST 같은 경우는 패널 레벨 패키징에 아까 문제점인 그런 대면적의 패널 레벨의 그런 패키지들을 균일하게 열처리해 줄 수 있는 열처리 장비와 열처리 테스터 관련 비메모리 테스터 관련 납품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랑도 이렇게 초기 삼성전기가 패널 레벨 패키지를 개발할 때부터 같이 협력을 했던 업체고요. 대부분 이게 디스플레이 장비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가압 큐어 장비를 통해서 비메모리 쪽에 충분히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지게 된다면은, 만약 납품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네, 이 정도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네 종목을 한 번에 다 몰빵할 수는 없어요. 몰빵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실적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위험성도 크고 리스크가 크고, 대신에 이제 실적이 이르게 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정말로 크게 올라갈 수 있죠.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빠져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서 이 영상을 보고 혹시 혹여나 이렇게 몰빵을 하거나 주식 요 친구들만 사게 되면은 굉장히 리스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네요. 다음 주 시장도 기대가 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의 업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